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한 가지 진실을 누구보다도 똑똑히 보았다. 사람은 나이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 멈추겠다는 결심, 스스로를 제한하는 그 한마디가 인생의 속도를 결정한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그 숫자는 당신의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나이에 뭘 이라는 그 한마디는 당신의 뇌를 즉시 닫아버린다. 뇌는 나이를 보지 않는다. 오직 단 하나만 본다. 계속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 나는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위기를 버티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며 더 확신하게 되었다. 인생을 가르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와 관성이다. 젊은 사람도 스스로 한계를 정하면 이미 늙은 것이고 늙은 사람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누구보다 젊어진다. 현대 뇌과학이 말하는 사실도 똑같다. 뇌는 나이를 기준으로 멈추지 않는다. 새로운 연결은 언제든 다시 만들어지고 배움은 죽는 순간까지 가능하다. 멈추는 것은 뇌가 아니라 인간의 태도다. 나는 수천 명의 임직원을 보며 아주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다. 나는 원래 이 정도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 시작해도 늦었어.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줘도 성장하지 못한다. 그들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가능성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늦게 출발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제한하는 문장을 입에 담지 않았다. 한번 해보겠다. 그 단순한 한 문장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인다. 나는 늘 말했다. 뇌는 가능성이 아니라 지시를 따른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뇌의 회로를 결정하고 그 회로가 인생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언어 습관을 고치라고 말했다. 자기 비하의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말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결과를 만든다. 나이는 숫자지만 태도는 운명이다. 당신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러나 나는 수십 년을 살아보며 분명히 보았다. 언젠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밤을 걷는다. 문제는 어둠이 아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나이, 환경, 재능, 출발점 이런 것들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단 하나다. 오늘 멈출 것인가? 계속 할 것인가? 당신의 뇌는 지금도 묻고 있다. 계속할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꾼다. 나는 인생을 밤과 아침으로 나누어 설명하곤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없는 밤속을 걷는다.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저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며 언젠가 아침이 올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아주 분명하게 보았다. 아침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걸어가서 도달하는 것이다. 어둠 그 자체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두려운 것은 길을 잃은 상태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나는 창업 초기에 모든 것이 부족했다. 자본도, 기술도, 인재도, 심지어 확신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도시 전체가 밤처럼 불확실했고 매일이 위기였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침반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켜야 할 원칙, 버리지 않을 가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할 작은 행동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태도이다. 이것들이 방향을 결정하고 방향이 결정되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붙는다. 나는 수많은 직원을 채용하며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가 문제라는 거야. 기준이 있는 사람은 위기에서 길을 잃지 않지만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흔들린다. 그들은 감정으로 결정하고 두려움으로 물러서고 충동으로 행동한다. 반면 기준을 가진 사람은 느리더라도 정확하다. 나는 임원들에게 늘 말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나는 그 감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밤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아침이 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경쟁 속에서
수백 번의 위기를 마주했다. 시장이 흔들리고 기술이 뒤처지고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때에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다. 기준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요즘 세상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되묻곤 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정했습니까? 방향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길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방향이 명확한 사람에게는 어떤 어둠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지 않는 것이다. 나이는 숫자지만 기준은 운명을 만든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준 없이 사는 사람은 평생 밤을 걷는다. 오늘도 당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 걷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가? 그 대답이 당신의 아침을 결정한다. 나는 수많은 인재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법칙을 보았다. 사람은 능력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로 멈춘다.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사람보다 스스로에게 한계를 규정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는 인재를 평가할 때 항상 가장 먼저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았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분야에 소질이 없어요. 이런 말은 외형적으로는 겸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심이 굳어진 구조적 결함이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어떤 기회를 줘도 결국 스스로를 제한한다. 뇌는 가능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른다.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그 문장에 맞춰 회로를 닫고 능력을 제한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말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든다. 반대로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출발점이 어떻든 결국 성장한다. 나는 20대 신입사원이 40대 관리자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다. 그 차이는 경력도 학벌도 배경도 아니었다. 태도였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매일 아주 작은 행동을 반복한다. 오늘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 내일의 기준을 높이는 사람, 어제보다 1%라도 나아지려는 사람, 그 작은 성실함이 뇌를 확장시키고 뇌의 확장이 결국 현실을 바꾼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실력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태도가 굳어진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젊은 사람도 태도가 굳어 있으면 노인이 되고 나이가 많아도 태도가 열려 있으면 청년이 된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스스로를 비하하는 언어를 입에 담지 않는다. 나는 글로벌 현장에서 수없이 느꼈다.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해석에 막힌다. 같은 난관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위험이라고 본다. 어떤 사람은 성장해야 한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숨고 싶어 한다. 어떤 사람은 한계를 넘어선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그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단 하나.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것이 뇌를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인생 전체를 바꾼다. 나는 단언한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는가가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한다. 당신의 기준, 당신의 태도,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미래다. 나는 어떤 사람도 완성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믿지 않는다. 사람은 만든다. 그러나 만들어지려면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그 시작은 단 한 문장이다. 나는 해보겠다. 나는 그 한 문장의 힘을 평생 보아왔다. 그 문장을 말하는 사람이 결국 아침에 도달한다. 나는 기업을 이끌며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사실을 더 깊게 깨달았다. 사람은 실제 능력보다 뇌가 받아들이는 현실에 따라 움직인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가능하다고 느끼는 상상에는 움직이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상상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목표를 높게 잡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뇌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단계부터 올라가라.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매출이 5천인데 입으로만 1천억을 외친다. 이런 목표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뇌는 그것을 90도로 꺾인 손목처럼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다. 반면 다음 단계 15억까지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뇌가 움직이고 움직임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나는 기업 성장에서 이 원리를 수없이 확인했다.
비약적인 성장 뒤에는 항상 뇌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있었다. 사람은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야 한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목표보다 가능한 다음 단계 하나가 회사를 바꾼다. 인생도 똑같다. 스스로에게 너무 큰 꿈만 외치는 사람은 오히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다. 사람은 압도되면 멈추고 멈추면 관성은 죽는다. 반대로 작지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은 계속 걷고 그 관성이 10년 후 엄청난 격차를 만든다. 나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며 이 단순한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뇌는 비현실적 꿈이 아니라 현실적 진전을 원한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은 뇌는 더 큰 가능성으로 확장되고 그 확장이 결국 놀라운 성장을 이끈다. 그러나 작은 성공을 무시하는 사람은 성장의 출발점 자체를 놓친다. 뇌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기업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했다. 큰 꿈을 꾸되 다음 계단은 현실적으로 밟아라. 꿈은 멀리 있고 계단은 눈앞에 있다. 계단을 오르는 사람만이 결국 꿈에 도달한다. 인생의 모든 성장은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작은 단계가 쌓여 큰 도약을 만든다. 두려움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작더라도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아침을 맞는다. 나는 그렇게 기업을 키웠고 그렇게 사람을 키웠다. 나는 두려움이 인생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멈추는 태도가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많이 보았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단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두려움은 자연이고 멈춤은 선택이다. 인간의 뇌는 지금도 원시시대의 생존 규칙으로 움직인다. 맹수가 나타날 때 바로 도망쳐야 살아남았기 때문에 뇌는 위험을 10배, 100배로 확대해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때 심장이 뛰고 새로운 프로젝트 앞에서 스트레스가 몰려오며 낯선 사람을 만나려 하면 위축된다. 이건 비정상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다. 문제는 본능이 아니라 본능을 절대적인 현실로 착각하는 태도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은 실제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뇌가 생존을 위해 과장한 감정이다. 실제 문제는 30인데 뇌는 300으로 느끼게 한다. 사업 리스크가 20인데 뇌는 200으로 확대한다. 이 과장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멈춘다. 그리고 멈추는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된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숫자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300이지만 실제 문제는 30일 것이다. 이 태도가 인생을 가른다. 나는 수천 명의 직원 중 단 1%만이 이 문장을 말할 줄 아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1%가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성장의 선두에 섰다.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실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있다고 믿는다. 멈추는 습관이다. 멈추는 습관은 처음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점점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어떤 환경에서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을 만든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만든다. 나는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움직이는 사람은 계속 움직이고 멈추는 사람은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도 움직여라. 두려워도 한 걸음 내디뎌라. 두려워도 시도해라. 두려움은 없애는 감정이 아니라 이용하는 신호다. 두려움이 느껴지면 그건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더 정교하게 준비하라. 더 깊게 분석하라.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워라. 방향을 다시 확인하라. 나는 평생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대신 두려움을 준비 신호로 받아들였고 그 신호를 회사의 전략과 실행에 그대로 반영했다. 두려움은 나를 막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안내자가 되었고 그 덕분에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견딜 수 있었다. 인생도 같다고 나는 단언한다. 두려움은 자연이고 멈춤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향후 10년을 결정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보았다.
사람을 막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안전지대다. 안전지대는 편안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이 멈추는 정체구역이다.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안전지대를 고집하지만 나는 수십 년 경영하며 분명히 깨달았다. 실패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성장이 멈추는 삶이다. 안전지대는 책임질 일이 없고 평가받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익숙함이 모든 불안을 덮어주는 달콤한 공간이다. 그러나 나는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안전지대는 당신을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곳이다. 나는 한 가지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머물고 있는가? 머물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다. 두려움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떤 말을 하는가를 먼저 보았다. 저는 원래 조용한 사람입니다. 저는 변화가 싫어요. 저는 그냥 이 정도가 편합니다. 이 말들은 겉보기엔 소박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의심이 굳어진 위험한 신념이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뇌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결국 그 사람은 어떤 기회도 잡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현실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해석에 막힌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확장을 보고 누군가는 위험만 본다.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갈 기회로 해석하고 누군가는 도망칠 이유로 해석한다. 이 차이가 인생 전체를 갈라놓는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두렵지만 해보겠다. 이 한 문장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능력이 있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기 때문에 능력이 생긴다. 확장은 재능이 아니라 행동의 문제다. 행동은 용기에서 나오고 용기는 안전지대를 떠날 때 비로소 생긴다. 나는 임원들에게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3가지로 가르쳤다. 첫째,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만든다.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도전도 해낼 수 없다. 둘째,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뇌는 성공 경험을 기억하는 구조다. 사소한 성취라도 쌓이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내적 증거가 쌓이고 그것이 행동의 원동력이 된다. 셋째,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면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능력을 믿지 못하면 행동할 수 없다.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면 평생 안전지대에 머무르게 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세상도 존중할 수 있다. 안전지대는 편안함이 아니라 정체다. 안전지대를 떠나는 순간 비로소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단언한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사람만이 아침을 맞는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한 가지를 더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재능도 배경도 운도 아니었다. 오직 기준이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준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바람에도 무너진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항상 말했다. 기준을 잃는 순간 방향도 잃는다. 방향을 잃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린다. 사람들은 흔히 큰 목표를 이야기한다. 성공, 부호, 성취, 여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큰 성과를 만든 사람들일수록 가장 사소한 기준을 극도로 엄격하게 지킨다는 것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천 명을 지켜보았다. 그중 오래 버티고 끝까지 성장하고 결국 남들보다 압도적인 결과를 만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사소한 일을 대충 하지 않았다. 이메일 한 줄, 문장 하나, 약속 시간 1분, 보고서 한 장, 이런 작은 행동에서 이미 그 사람의 미래가 보였다. 둘째, 하루의 기준을 매일 점검했다. 그들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타인의 시선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순간의 충동에 흔들리지 않았다. 기준이 행동을 통제했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냈다. 셋째, 흔들릴 때마다 기준으로 돌아갔다. 누구나 흔들린다. 나도 흔들렸다. 그러나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방향을 잃어도 다시 정렬한다. 기준은 나침반이고 나침반이 있는 사람만이 밤을 건너 아침에 도달한다. 나는 글로벌 시장을 누비며 더 큰 교훈을 얻었다. 속도는 경쟁력이 아니었다. 방향이 경쟁력이었다. 빠르게 가는 사람보다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지배했다. 급하게 움직인 기업은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무너졌고 기준을 유지한 기업은 느려 보여도 결국 정상에 섰다. 인생도 같다.
사람들은 빠른 성공을 원하지만 빠르게 오르는 성공은 빠르게 무너진다. 기준 없는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반면 사소한 기준을 지키며 천천히 성장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서고 기준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손에 넣지 못한다. 결국 사람의 가치는 사소한 곳에서 드러난다. 큰 계획보다 작은 습관이 사람을 만들고 작은 습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당신이 어떤 기준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가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한다. 기준 없는 하루는 의미 없는 하루이고 기준 있는 하루는 미래를 만드는 하루다. 나는 단언한다. 사소한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아침을 연다. 나는 기업을 세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수십 년을 버티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이다. 사람들은 큰 성과만 바라보고 큰 인생만 꿈꾸고 큰 전환만 기다린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통해 단 한 번도 큰 변화가 한 번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 위대한 결과는 항상 작고 하찮아 보이는 행동의 축적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큰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작은 행동을 매일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한다. 오늘 10분 읽었다고 내일 지혜가 늘지 않고 오늘 기록했다고 내일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소한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결국 꾸준함을 잃는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꾸준함은 재능보다 강하다. 재능은 흔들리지만 꾸준함은 쌓이고 상황은 변하지만 꾸준함은 무너지지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예외 없이 기본기를 극도로 중시했다. 인재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수천 명의 직원을 평가하며 가장 먼저 본 것은 그들의 사소함에 대한 태도였다. 이메일 한 줄을 어떻게 쓰는가? 보고서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약속 시간을 어떻게 지키는가? 책상 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런 보잘것없는 습관 속에 그 사람의 미래가 이미 적혀 있었다. 사소한 일을 가볍게 넘기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반드시 틈이 생겼다. 반대로 사소한 일을 위대하게 다루는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를 맡겨도 끝까지 끌고 갔다. 사소함은 그 사람의 본질이고 본질이 쌓여 능력이 된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작은 승리의 힘을 늘 강조했다. 작은 성공은 뇌를 움직인다. 작은 성취가 반복되면 뇌는 이렇게 판단한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다음 단계도 가능하다. 이 축적이 사람을 바꾸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인생을 아침으로 이끈다. 많은 사람들이 꾸준함을 의지의 문제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보았다. 꾸준함을 무너뜨리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과도한 기대다. 오늘 조금 했다 해서 내일 큰 결과를 바라면 반드시 실망하고 멈춘다. 반대로 나는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 쌓았다. 기대는 감정이고 축적은 시스템이다. 축적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적을 신뢰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승자가 된다. 큰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작은 행동이 매일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바뀐다. 나는 평생 이 원리를 믿었고 그 믿음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사소한 일을 위대하게 할 때 인생은 조용히 아침으로 열린다. 나는 평생 수많은 부자와 수많은 실패자를 동시에 보며 한 가지 결론을 분명히 내렸다. 부자는 돈이 아니라 그릇으로 구별된다. 돈은 사람의 그릇 크기 안에서만 머물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돈을 벌어도 금방 잃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돈을 목표로 삼는 순간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 성장하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쫓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기준을 키우고 판단을 단단하게 만들고 태도를 성숙시키고 마음을 깊게 다듬었다. 그 결과 돈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흘러갔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사실을 똑똑히 확인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기회가 많아도 조급함과 불안에 휘둘려 결국 무너졌다. 반면 안정된 기준과 철학을 갖춘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았다. 돈은 도구일 뿐이고 도구를 주인으로 만들면 사람은 반드시 노예가 된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은 가치가 없다. 가치는 사람에게 있다. 사람의 깊이, 사람의 철학,
사람의 판단력, 사람의 책임감, 이것들이 클수록 돈이 머무르는 그릇도 커진다. 나는 부자들을 오래 관찰하며 공통된 원리를 보았다. 그들은 자신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았고 동시에 절대 과대평가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객관성이 그릇의 크기를 결정했다. 자기 객관성은 부자의 첫 번째 자산이다. 두 번째는 원칙이다. 쉬운 길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부를 오래 보유했다. 나는 수많은 사례에서 보았다. 원칙을 잠시 버린 사람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결국 반드시 무너졌다. 원칙은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다. 세 번째는 배움이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도 멈추고 사람을 중심으로 흐르던 돈도 멈췄다. 배움은 사람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산소와 같았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지식의 크기가 아니라 배움의 지속성이다.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묵묵히 매일 조금씩 더 나아졌다. 그들은 조급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비교하지 않았다. 그들은 방향을 잃지 않았고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았고 작은 성장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문장이 있었다.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이 뇌를 확장시키고 행동을 만들고 결과를 바꾸고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다. 나는 평생 보았다. 돈만 많은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흔들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남을 견디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부자일 뿐이었다. 반면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기준이 크면 돈은 따라온다. 기준이 작으면 돈은 사라진다. 나는 단언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부자의 그릇을 키워라.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온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며 마지막으로 확신한 진실이 있다. 인생을 가르는 것은 환경도 나이도 능력도 아니라 멈추는 습관이다. 멈추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어도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 반대로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작은 걸음이라도 결국 인생의 지형을 바꾼다. 사람들은 늘 말한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인생은 준비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서 준비되는 것이다. 나는 기업을 세우며 가장 안타까웠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재능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고 배경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하나, 안전지대에서 나오지 못했다. 안전지대는 편안함이 아니라 정체이고 정체는 곧 퇴보다 익숙함에 중독된 사람은 결국 자신조차 지키지 못한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두려운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불안한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멈추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두려움은 자연스럽지만 멈춤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꾼다. 나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혼란도 위기도 불확실성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를 두렵게 했던 것은 단 하나였다. 기준을 잃는 것. 기준을 잃는 순간 방향이 사라지고 방향이 사라지는 순간 기업도 사람도 무너진다. 나는 평생 내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기준은 여전히 올바른가? 이 세 문장이 나침반이 되었다. 나침반이 있는 사람은 밤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반대로 나침반이 없는 사람은 낮에도 방황한다. 나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성공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빠르게 가는 기업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기업이 시장을 지배했다. 사람도 똑같다. 방향 없는 노력은 소음을 만들지만 기준 있는 노력은 결과를 만든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기준이 당신을 만들고 당신이 기준을 지킨 만큼 세상은 당신을 대접한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거창한 목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사소한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다. 작은 행동, 작은 약속, 작은 진전, 이 사소한 것들이 축적되어 어느 날 인생 전체가 바뀐다. 나는 부하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했다. 멈추는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계속 움직이는 순간 두려움은 당신의 힘이 된다. 밤은 모두에게 온다. 그러나 나침반을 가진 사람만이 아침에 도달한다.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내딛는 단 하나의 걸음이다. 그 걸음이 당신을 어둠에서 끌어내고 기준이 당신을 지탱하며 꾸준함이 당신을 아침으로 데려간다. 나는 단언한다. 오늘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 대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오랫동안 수천 명의 리더와 직원을 지켜보며 한 가지 더 확고한 결론을 내렸다. 사람의 힘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외부 환경은 늘 변하고 시장은 흔들리고 사람은 떠나고 기회는 예고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내면의 기준과 철학은 어떤 폭풍이 와도 뒤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된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바로 이 중심, 즉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는가였다. 자기 점검이 없는 사람은 늘 환경을 탓하고 감정에 휘둘리고 우연에 의존한다. 그리고 결국 방향을 잃는다. 반대로 자기 점검이 생활화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내 인생과 기업의 나침반이 되었고 그 나침반은 수십 번의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놓치지 않게 했다.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밤을 걷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감정에도 흔들리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고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며 자신의 중심을 잃는다. 나는 수많은 리더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쓰러진 것이 아니었다. 내면의 기준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 보이지만 그 가벼움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취약함이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사람은 조용하고 묵묵해 보이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깊은 힘이 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면이 정리된 사람은 어떤 외부 혼란도 이겨낸다. 자기 점검은 단순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다듬고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조정하고 태도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나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며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도 기업도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약점에서 생긴다. 따라서 내면을 튼튼히 하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자 끝이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한 가지를 강조했다. 당신의 내면이 정리되면 세상은 당신을 뒤흔들지 못한다.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과 자기 점검의 힘이다. 오늘의 기준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자기 점검이 10년 후 당신의 가치를 결정한다. 나는 단언한다. 내면을 바로 세운 사람만이 아침에 도달한다. 나는 기업을 세우고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시장의 최전선에서 싸우며 마지막으로 더 깊은 진실 하나를 보았다. 사람은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누적으로 무너지고 작은 선택의 누적으로 위대해진다. 인생은 늘 거창한 순간으로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운명을 만든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실패가 아니라 작은 방심이다. 작은 방심은 기준을 흐리게 만들고 기준이 흐려지면 방향을 잃는다. 방향을 잃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엉뚱한 곳에 도착한다. 나는 내 경영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그것들은 항상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조직의 나태함, 개인의 자만, 반복의 느슨함, 기본기의 붕괴, 이런 작은 균열이 결국 기업을 쓰러뜨렸다. 사람도 같다. 큰 위기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항상 내면의 균열에서 시작된다. 나는 수많은 인재들을 보며 이 원리를 명확히 확인했다. 기준이 무너진 사람은 결국 자신도 잃고 기회도 잃는다. 반면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기준이 당신의 방패이고 당신의 행동이 그 방패를 두껍게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운명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운명을 운이라 부르지 않았다. 운명은 선택의 결과이자 기준의 반영이었다.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어도 기준 없는 사람은 그것을 흘려보냈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준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내가 수십 년 동안 목격한 명백한 차이였다. 나는 직원들에게 단호히 말했다.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없다.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의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현실을 과대평가한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보았다.
사람은 지금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현실은 스스로 만든 해석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한계를 만드는 것은 당신의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해석이다. 나는 경영을 하며 한 가지 원칙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나는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을 점검했고 누구보다 먼저 내 기준을 정비했고 누구보다 먼저 나의 방향을 재정렬했다. 그것이 나를 버티게 했고 기업을 살렸다. 인생도 그렇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이 결국 아침을 맞는다. 당신의 내면을 바로 세우는 일, 당신의 기준을 지키는 일, 당신의 작은 선택을 관리하는 일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나는 단언한다. 미래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당신이 지킨 작은 기준 하나에서 시작된다. 나는 평생 기업을 키우며 한 가지를 누구보다도 깊게 깨달았다. 사람의 성장은 변화가 아니라 자기 혁신에서 시작된다. 변화는 상황이 만들어주지만은 혁신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외부 환경이 나아지면 자신도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환경이 당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환경을 이겨내는 힘을 만든다. 나는 수많은 직원과 리더들을 보며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기준이 강한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았고 기준이 약한 사람은 작은 흔들림에도 스스로 무너졌다. 사람들은 큰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삶이라고 보았다.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멈추겠다는 뜻이고 멈춤은 관성을 죽이고 관성이 죽으면 성장의 모든 기회가 사라진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제자리에 머무르는 순간 이미 뒤처진 것이다. 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수차례 절박한 순간들을 마주했다. 기술이 뒤처졌을 때, 시장이 흔들렸을 때, 기업 내부가 느슨해졌을 때, 그때마다 나는 조직을 다시 흔들고 기준을 재정해야 하고 사람들을 다시 깨어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스스로를 흔들지 않으면 결코 깨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안정이라는 환상에 기대고 싶어 하지만 안정은 성장의 반대말이다. 안정은 잠시의 편안함을 주지만 결국 생존력을 갉아먹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편안함은 독이다. 익숙함은 더 큰 위험이다. 나는 내부가 무너지는 기업들을 죽어가는 듯이 보았다. 그들은 외부의 위기보다 내부의 관성, 내부의 나태, 내부의 자기 기만에 삼켜져 갔다. 사람도 똑같다. 내면의 기준이 무너지면 아무리 대단한 외부 조건을 갖춰도 인생은 무너진다. 반대로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섰다. 그들은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고 기회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기준을 붙잡고 일어섰다. 나는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지킬 수 있는 기준 하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지탱한다. 기준은 사람이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유일한 축이고 그 축이 강한 사람만이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다. 나는 평생 자기 혁신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믿었다. 자기 혁신을 멈춘 순간 사람은 늙고 조직은 죽고 인생은 정지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어제의 나를 오늘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이기지 못한다. 결국 인생을 만드는 것은 거대한 기회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겨내는 작은 혁신의 반복이다.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사람만이 끝내 아침에 도달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며 한 가지 진리를 확실히 깨달았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이다. 사람들은 큰 성공을 꿈꾸고 큰 변화를 원하지만 실제 위대한 성과는 오늘의 작은 선택, 사소한 기준, 그리고 꾸준한 반복에서 시작된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사소한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일도 맡길 수 없다. 이메일 한 줄, 문서 작성, 작은 약속, 하루의 계획 점검, 이런 사소한 습관이 결국 사람의 그릇을 만들고 그릇이 커야 돈과 기회가 머문다. 진짜 부자는 조급하지 않다. 그들은 속도를 먼저 보지 않고 방향과 기준을 먼저 세운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늘 느꼈다. 급하게 움직인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흔들렸고 기준 없는 사람은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기준을 지킨 사람, 매일 사소한 행동을 반복한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작은 승리의 누적이 결국
큰 성공을 만든다. 오늘 책 10분 읽기, 오늘 기록 한 장, 오늘 자기 점검 한 번, 이런 것들이 쌓이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꾸준함은 재능보다 강하고 사소함은 환경보다 강하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축적 위에서 성장하고 축적 없는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무너진다. 나는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아침은 오늘 당신이 지킨 작은 기준, 반복된 사소한 행동,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에서 시작된다. 돈도 명예도 명성도 꾸준함을 이길 수 없다. 진짜 부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그릇을 키우고 꾸준함으로 삶 전체를 설계하는 사람이다. 나는 단언한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오늘 지킨 기준이 당신의 아침을 연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과 기업을 보며 한 가지 진실을 단단히 깨달았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외부 환경도 운도 나이도 재능도 아니다. 오직 당신이 매일 내리는 선택과 지키는 기준이다. 두려움은 자연스럽지만 멈춤은 선택이다. 안전지대는 달콤하지만 결국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익숙함은 성장의 가장 큰 적이다. 사람은 스스로를 믿어야 도전하고 도전해야 능력이 생기며 능력이 생겨야 큰 성취를 이룬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작은 성공을 반복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꾸준함은 재능보다 강하고 사소함은 환경보다 강하다. 그 작은 축적이 10년, 20년 후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나는 단언한다. 진짜 부자는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 차이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결정적 기준이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 지킨 한 기준, 오늘 쌓은 작은 승리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수천 명을 지켜보며 느꼈다.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아 멈춘 사람이 가장 큰 실패를 한다. 반대로 기준을 세우고 자기 역신을 멈추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은 반드시 아침을 맞는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오늘 당신은 멈출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사소함 속에 위대함이 있고 꾸준함 속에 승리가 있으며 기준 속에 아침이 있다. 나는 평생 이 단순한 원리를 믿었고 그 믿음이 나와 수많은 사람을 아침으로 이끌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스스로를 믿고 기준을 지키고 꾸준히 움직여라. 그 한 걸음이 당신을 내일의 아침으로 데려갈 것이다.